안녕하세요. 어디서도 말 못할 답답한 사연, 하지만 듣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를 배달해드리는 썰의 민족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급을 따지며 사연자를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과 그들 뒤에 숨어 사연자의 고혈을 빨아먹던 남편에게 던진 아주 차갑고도 확실한 이별 통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한 인생의 가장 시원했던 반전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의 전문직 여성입니다. 지금은 제 이름을 내건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남편의 방관 속에서 제 영혼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바보 같은 아내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에 빠져 자신을 잃어가는 분들에게 작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기만했던 그 인간들에게 제가 준 마지막 선물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지독했던 기억을 완전히 털어내려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시며 저를 귀하게 키우셨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저는 악착같이 공부해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직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지만 제 배경은 시댁 식구들에게는 언제나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 번듯한 대기업 사원이었고 시댁은 대대로 서울 변두리에서 땅 좀 가지고 있었다는 자부심 하나로 똘똘 뭉친 집안이었거든요.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의 직업을 대놓고 깎아내리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이라 예의를 중시하는데 사돈어른들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느라 바쁘셔서 우리 며느리 가정교육은 제대로 시켰나 모르겠네 하시며 비릿한 웃음을 지으셨죠. 당시 저는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니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더 잘하고 능력을 보여주면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악의 오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저는 전문직 특성상 남편보다 수입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기 위해 제 수입을 시댁에 철저히 숨겼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많이 번다는 거 우리 엄마가 알면 기분 나빠하실 거야. 그냥 내가 벌어다주는 생활비로만 사는 척해. 라며 저를 압박했죠. 바보 같게도 저는 남편의 길을 살려준다는 명목으로 제 통장을 남편에게 맡겼고 시댁에는 제가 남편 덕에 먹고 사는 줄 알게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갑질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는 물론이고 평소 주말에도 저를 불러내어 종부리듯 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 그래봤자 남 뒤치다꺼리 하는 일 아니냐? 우리 아들은 밖에서 큰일 하느라 힘드니까 너는 주말에 와서 우리 집 청소도 하고 밑반찬도 좀 해놓거라. 사돈댁에서 이런 건 안 가르쳐줬니?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주말에 시댁을 못 가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시엄이 말을 우습게 아느냐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너 하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한데 왜 일을 만들어? 우리 엄마 성격 알면서 그래?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남편의 그 비겁한 태도를 볼 때마다 제 안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는 미련 때문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그들은 저를 더 쉬운 먹잇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작년 추석, 마침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너희 시동생 이번에 사업 하나 시작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더라. 너희가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금 빼서 시동생 도와주고 너희는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어차피 며느리는 시부모 모시는 게 도리 아니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아파트 전세금 6억 중 5억이 제 친정 부모님이 국밥 팔아 평생 모으신 돈과 제가 밤샘하며 번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눈치를 보더니 엄마 말이 맞아. 요즘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지. 당신 아파트 명의도 사실상 내 거나 다름없잖아. 라며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 순간 제 심장 박동이 귀까지 울릴 정도로 고동치며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얼음 송곳이 솟구쳐 오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이성이라는 마지막 실타래가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 소리 없이 끊어지는 것이 느껴졌고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극도의 분노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대신 아주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이 누구 돈인지 정말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명의의 재산을 왜 시동생 사업 자금으로 쓰나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밥상을 손으로 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어미한테 말대답이야. 내 몸뚱이 하나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다지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유세야? 시장 바닥에서 자란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들에게 저는 그저 돈 나오는 기계이자 무시해도 좋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너 어디가? 엄마한테 사과 안 해?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사과는 당신들이 법정에서 하게 될 거야. 기대해. 그 길로 집을 나온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제 통장에서 몰래 시댁으로 빼돌린 돈이 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방관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온 특유재산에 대한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몰래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제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 명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남편이 퇴근했을 때 텅 비어있는 집안 거실 한가운데에 이혼 소장과 그동안 그가 저지른 횡령 내역서를 놓아두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당장 안 가져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 내가 찾은 게 무슨 문제야? 그리고 당신이 내 허락 없이 시댁에 갖다 바친 3억, 그것도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갔어.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땅, 그거라도 팔아서 갚아야 할걸?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경비업체와 경찰에 신고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시댁 식구들은 이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가 말이 좀 심했다. 시동생 사업이 급해서 그랬던 거니 한 번만 눈 감아다오. 우리 아들 앞길 망칠 셈이냐?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제 부모님 모욕할 때 제 앞길은 이미 당신들이 망친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면서요? 그 뼈대 어디 한번 길바닥에서 세워보세요. 결과는 저는 남편이 빼돌린 재산을 대부분 회수했고 막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저희의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시댁은 제가 청구한 반환금을 갚기 위해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땅과 집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시동생의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졌고 화려했던 과거의 학원은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경기도 변두리에 좁아터진 단칸방에 처박혀 서로에게 독서를 내뱉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입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모욕하는 인간들에게는 단 한 방울의 자비도 사치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을 찾고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숨죽여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자신을 먼저 지키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고 그 빛을 꺼뜨리려는 자들과는 인연을 끊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시원한 사이다 한 잔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당당함과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였나요? 여러분이 직접 겪은 기막힌 사연이나 통쾌한 사이다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뻥 뚫리는 이야기를 배달해드리는 썰의 민족이었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기가 막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